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고평 이후에 공부법과 생활관리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아 여기 나오니? 네, 나와요. 네. 오늘 나눠준 프린트 맨 앞에다가 쓰시든지 쓸 게 대단히 많아요. 맨 앞에 프린트 한 페이지 넘겨보시거나 시험지 앞에다 쓰셔도 돼요. 시험지 맨 앞에 여유 있을 때 써도 되니까 쓸 게 꽤 많아요. 이만큼 쓸 거예요. 이만큼 쓸 거니까 시험지에다 써도 시험지 맨 뒤에다가 써두셔도 되고요. 알아서 쓸 때다 써보세요. 선생님이 재종반을 오래 했잖아, 그지? 재 선생님 담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20년 노하우, 딱 20년 했네요. 그래, 20년.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 딱 20년. 그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에 대한 샘플링. 무조건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자, 그건 아니고 하나의 아주 니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방법들로만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잘 들어봅시다. 이거 학부모님이 볼 수도 있어요. 링크를 보내드릴까 생각 중인데 하기 전에 자 오늘이 9월 4일이에요. 11일, 18일, 25일, 10월 2일, 10월이 5주예요. 그리고 11월이 2주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 보기 전주에 종강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오늘 시험지 풀이 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 하냐면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 좀 이따가 이제 구평 시험 얘기하면서 할 텐데 EBS 변형 문제 풀이를 해요. 그치? 더하기 책 완성됐어요. 규환과랑 배비장전 책에 실려 있었어요. 뺐어요. 이 정도예요. 아무튼 여기 좀 이따 갑시다. 더워. 자, 변형에다가 독서하고요. 지금 니들이 고민인 게 원래 10월 달에 분당이든 어디든 간에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봅니다. 근데 종강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6번에서 7번 정도 모의고사 보고요. 그 다음 EBS 변형할 거고요. 더하기 고난도 독서 문제 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올해가 끝나고요. 내년 1월부터 또 새로운 강의가 시작이 돼요. 이제 2학 새로 할 거 윈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아까 그 사수생 형아 얘기해줬잖아. 걔는 고3이 중3이었다고. 그죠? 지금 사수하니까. 야, 3년 투자해갖고 의대 간다. 니네 할래 안 할래? 야, 인생이 80년인데 80살까지 갈 건데 젊었을 때 2, 3년 투자해서 80을 편하게 살겠다. 괜찮지? 물론 의대 간다는 도장만 있으면 하겠지. 나보고 할 거냐고? 안 해. 왜? 나는 나이가 먹었잖아. 그치? 지금 의대 공부하면 의사 면허 따자마자 은퇴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 1월에 새로운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1번 생활관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얘부터 먼저 합시다. 1번 선생님이 생활관리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부평 이후에는 오늘이 수능 며칠 남았죠? 75일 4일? 아무튼 여기서 세 가지 먼저 반성해야 될 거. 자, 전날 12시 전에 잤어요. 손 보세요. 시험을 구평을 보는데 12시 전에 잔 사람이 지금 요거밖에 없어요. 5명. 수능 전날에도 새벽 1시에 잘 거야? 아니지. 구평 전에 내가 일찍 자라고 얘기했지. 근데도 몇 시에 일어나? 자, 7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손. 구평 전날.
그러면 대부분 지금 6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머리가 100% 돌아간다? 안 돌아가죠.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 졸린데 참아야지, 약간 졸립다, 잠 깨야지 그러는 순간 뇌세포의 20%가 떨어져요. 기능이. 생각해 보세요. 국어 95점 맞는데 20%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래? 지금 이 점수도 지금 위태로운데? 그죠? 세 가지 반성할 것부터 시험을 통해서 생활관리가 아니라 부평 이후에 봤을 때 첫 번째, 내가 정말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반성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두 번째, 수면관리. 전날 수면관리. 시끄러워. 빨리 가. 세 번째, 집중력 저하. 자, 우황청심환 먹어본 사람 손. 먹어봤어요. 어땠어? 안 떨렸어. 안 떨렸어. 집중력은? 네. 딴 생각해가지고. 딴 생각을 좀 시험보다 딴 생각을 한다고? 풀면 좀 다른 거. 그러니까 풀면서 딴 생각을 왜 하냐고 시험 보는데. 아니 등급컷 생각하면 좋았어요. 좀. 뭐라고? 등급컷이 낮게 나올 것 같은 생각하면서 풀어갖고. 엄청 높았는데? 높게 나올 거라. 그치.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누구야 또 손? 어땠어? 먹었을 때 졸립지 않았고? 긴장도는? 괜찮았고? 너는? 아주 편안했다고? 시험 망해도? 우황청심환의 부작용은 500명 중에 1명꼴로 자는 것도 있지만 뭐가 떨어지냐면 긴장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적당한 긴장은 시험 볼 때 적당한 긴장은 필요해요. 근데 너무 떠는 애들한테 우황청심환을 소개한 거죠. 살짝 긴장하라고. 근데 평상시에 살짝 긴장하는데 먹었다. 편안. 그죠? 그 자체죠. 이러면 시험 볼 때 되려 안 좋아요. 시험 볼 때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시면 제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내 얼굴 상반신 요 정도까지 나온 거 보면 보는 순간 아이씨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자, 생활관리 해봅시다. 생활관리 첫 번째, 대전제 무슨 식으로 쓰지? 1번 대전제는요, 생활관리의 대전제는 시험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리면 안 돼요. 졸리면 안 돼. 그래서 더하기 최고의 집중도를 유지해야 돼. 이게 대전제예요. 그럼 여기에 맞게 자기 생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졸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몇 시까지? 5시까지. 국사가 4시 한 40분 그때까지 끝나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게 자기 저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능날 니네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수능 올해 10월 중순에 10월 한 그 설 10월 한 10일쯤 그때쯤에서 요번에 미리 나눠줄 겁니다. 수능 행동 지침 요령 A4 26장. 조금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거기에 수능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날부터 D-30일부터 D+50일까지 얘기할 때 D-30일 때 전날 몇 시에 자야 되냐면 적어도 11시에서 11시 반이죠. 이때 자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느냐? 요게 데드라인이에요. 수능 보는 날은 사람이 깨고 나서 무조건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머리가 팍팍 돌아간대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라이프 타임을 맞춰야 되는데 전날 적어도 잠을 7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지금 수능이 70일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자고 일어날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니들 보고 지금부터 11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라. 니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한다는 거죠.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이 생활이랑 똑같이 해야 될 데드라인이 30일 전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할수록 더 빨리 할수록 좋아요. 50일부터 하든 70일부터 하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수능 때 이렇게 자고 일어날 건데 이거를 미리부터 하루라도 빨리 연습하자는 거죠. 그러면 니들이 학원이 10시에 끝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원이 끝나든 독서실에서 11시까지 있든 적어도 집에는 11시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서 가볍게 제발 가볍게 처먹으세요. 제발 밥 한 그릇 비우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배고프다고 또 양푼에 또 처먹고 하지 말고 가볍게 먹고 그리고 핸드폰 꺼내지 마. 태블릿,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유튜브 보는 순간 알고리즘에 의해서 2시간 순삭이에요. 핸드폰 꺼내지 마. 엄마랑 얘기 5분 이상 하지 마. 특히 여학생들 엄마랑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머 내 정신박 1시야 자야겠네? 예, 하지 마. 얘기해도 좀 짧게. 남자애들은 엄마랑 얘기 좀 해. 새끼들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해. 아빠랑도 얘기 안 하고 오늘 공부 많이 했어? 무슨 일 없었어?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자주 하는 남학생 손 봐. 요거밖에 없어요. 요 앞에 별로 얘기 안 해. 오늘 뭐 저거 뭐 안 했어? 학원에서 뭐 이렇게 숙제 잘했다고 막 그러는데 뭐 잘했어 아들 그러면 요거 하되 지금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추천하는 건 뭐냐? 자기가 1시에 보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서 아침에 학교를 늦게 가니까 7시 넘어서 일어나 7시 반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추천하죠. 니네 요즘 학교 가면 거의 전타임 풀타임 자습이죠. 대부분의 학교가. 그죠? 그러면 오전에 1시간은 쓰러져 자는 애들 손 봐요. 야 수능 몇 시에 보니? 수능 밤 9시에 봐요? 새벽 2시에 보니? 수능은 낮에 봐요. 낮에 최고의 집중도가 유지돼야 돼. 자 그러면 수능날 보세요. 수능날 니네가 낮잠을 자야 될 경우가 있는데 낮잠 얘기해 줄게요. 자기가 밤잠이 부족하다 그러면 낮잠을 활용을 한다. 수능이 점심시간이 12시 10분부터 1시 10분까지예요. 그러면 12시 10분부터 12시 반까지 밥 먹거든요. 그럼 밥 먹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운동량을 한두 바퀴 걸어야 돼.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치과폭과 하고 나면 시간이 몇 분까지 남냐면 12시 한 45분부터 1시 10분까지 정도 12시 50분부터 요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잘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20분 내요. 남짓이. 자기가 낮잠 10분은 밤잠 1시간이에요. 낮에 낮잠 10분 자고 나면 솔직히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서 머리 공부하는 거 다시 잘 되죠. 그러면 내가 연습할 거면 이 시간에 잠자는 연습하세요. 밥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잠자는 거. 차라리 낮잠을 활용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낮잠은 그래서 최소 몇 분? 15분 맥시멈. 까먹으니까 전부 다 써두세요. 좀 이따가 요거를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세게 얘기할게요. 요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안 지키죠? 99% 재수박입니다. 써줄게요. 내년에 어디 있는지 보자. 자, 명심하세요. 일찍 자고, 자, 6시 반이 무조건 기상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즘 6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 손. 6시 반 이전이나 6시 반까지는 일어나요. 손 드세요. 자, 보세요. 나머지 애들 전부 다 7시 넘어서 일어나요. 평상시에. 내리세요. 큰일입니다. 시간을 여기 봐봐.
시간을 1시에서 7시 반에 자는 거를 12시에서 6시 반으로 옮기세요. 지금은 요 정도만 얘기합니다. 세게 얘기 안 합니다. 한 달 전에 나눠주면서 얘기하는데 한 달 전에 작년에 아직도 기억나요. 이 교실에 있는 애들 한 달 지난 한 달에 얘기하고 나서 수능 2주 전, 3주 전에 물어봤을 때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손 들어버렸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이해되니? 데드라인이 30일입니다. 그때 지금부터 하면 할수록 좋다. 낮에 졸립다는 생각이 아예 안 들도록 몸을 만드세요. 콜라를 먹던 뭐 아니면 뭐니 그거 그 있잖아 그거 니네 잘 처먹는 거 그거 장 깨는 거 몬스터 맞나? 네. 와 그거 한번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 잠 하나 먹고 새벽 3시까지 와 그것도 저녁 7시 먹었는데 쌤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고 애가 질문하는데 음료수를 갖고 온 거예요. 고마워 그랬고 뭐니 그랬더니 맛있어요. 그랬고 맛있어서 먹었지. 맛있다 그래갖고 다음날 때렸어 그 자식. 요거만 기억하세요. 생활을 관리해서 취침 시간 일정하게 할 것. 이거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녁에 핸드폰 켜지 마. 진짜로. 집 가는 길에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봐. 그러고 나서 머리 리프레시해. 하루를 마무리해. 집 가서 그냥 자. 맘만 먹고 엄마랑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자. 알겠니? 명심한 공부하기 전에 얘기하지 마. 기왕이면 잠들기 전에 뭐를 봐라? 책을 좀 봐라. 왜? 니들 책 보면 5분 안에 잠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니들을 믿어라. 알겠지? 영어 단어 외워볼까? 요거 일단 기억합니다. 되셨습니까? 다음. 두 번째, 이제 공부법입니다. 생활관리 공부법. 공부법은요, 구평의 공부법은 대전제가 올드 앤 뉴입니다. 올드 앤 뉴. 올드가 8 그래 8 혹은 7대 3 혹은 8대 2의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니들은 마지막이니까 새로운 거 많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미 웬만한 거는 다 배웠어요. 새로운 거 적용하고 새로운 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다 무게중심을 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올드에 해당하는 것부터 써주겠습니다. 올드 1번. 올드 1번은 뭘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올드 1번. 그동안 공부한 거 전부. 그동안 공부했던 거 책 싹 끄집어내갖고 다시 보세요. 아, 이런 것도 했었나? 이거 다 배웠었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같은 책을 적어도 3번에서 5번, 10번 정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거 전부예요. 1번. 다음 2번. EBS 문화 전작품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좀 세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작품을 볼 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책 앞에다가 뭐를 실어놨냐면 EBS 전작품 목록을 실어놨어요. 제가 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리스트를 드릴 건데 리스트 참고라고 써주세요. 이 리스트에는 뭐가 있느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나올 만한 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 거, 안 나올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하고 큰 글씨, 그냥 글씨, 아니면 가운데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안 나온다고 한 거 안 나온다고 한 거 중에서 나온 적이 단 한 번 있어요. 작년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했었을 때 딱 한 번 있는 게 얘입니다. 뭐냐? 이용학의 그리움. 근데 안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안 나오는 작품들이 자 보세요. 작년에 EBS 문학 작품이 150작품이었는데 이 중에서 안 나온다고 표시한 게 한 50작품이 돼요. 이 50작품 중에서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이거는 6평에 나왔다, 이거는 9평에 나왔다, 이거는 작년에 나온 작가다, 안 나올 거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거는 육사 시험에 나왔다 설명하면서 이용학의 그리움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2002년도 수능에 나온 건데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이게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니네가 이 시 배워서 알겠지만 이용학의 그림은 시가 굉장히 뭐하다? 쉽다. 그러니까 그러다 안 틀릴 거다 라고 얘기하고 지웠어요. 근데 실제로 나왔죠. 애들이 틀린 거 물어봤더니 안 틀렸대요. 됐니? 올해도 지금 이 작업이 끝났어요. 올해는 얘를 좀 최소화하고 나서 얘를 짜고냈는데 이 나올 것 같은 작품이 다음 주에 책이 나옵니다. 변형 문제로. 문제는 별로 많아요. 480문제. 그거 이제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거예요. 480문제에다가 작품 수는 53작품이에요. 올해 이렇게 찍었어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EBS에서 4작품이 나오면 여기서 2작품, 여기서 2작품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적이 있느냐? 작년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쌤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면 진짜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전작품을 보되 이 전작품 보는 방법은요. 제가 리스트를 다음 주에 드리면요. 하루 3작품씩 보시면 돼. 자, 하루 3작품씩 보실 때 주요 작품은 중요 작품은 몇 번 더 봐야 돼. 좀 이따가 시험지 풀이할 때 얘기했지만 자, 5장 안에 종가 선생님 봅시다. 이번 시험에 5장 안에 종가랑 기원가가 EBS에서 나왔어요. 베비장전도 나왔지만 베비장전은 소설이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고 5장 안에 종가 읽고 시험 푼 사람 손. 일단 먼저 읽고 그 다음 문제 봤어요 손. 5장 안에 종가면 읽으면 안 되죠. 자, 기원가 먼저 읽었어요 손. 먼저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EBS에서 나온 작품은 작년에 수능에 3인국이 나왔죠. 3인국이 짧아요. 기원과도 짧아요. 기원과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원과 나왔네 그러고 바로 나 시절로 넘어갔었어야 돼. 기원과를 읽고 있다. 기원과 나왔네? 니들 맨날 물어보죠. 시간 줄이는 법. 거기서 줄이는 거예요. 기원과 읽으면 안 되죠. 이번에 한 지문 못 풀었어요, 손. 독서나 인문이나 뭐 한 지문 못 풀었어요. 한 지문, 인문 지문 못 풀었지. 그지? 못 풀었어요, 손? 없죠. 웬만하면 다 풀리고,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험지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수능 때 미리 하나 얘기하자면, 2019년 때 9평에 몇 점? 97점. 수능 1등급 몇 점? 84점.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군 이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 그럼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올해 6평이에요. 잘 보세요. 6평에 화작이 90점, 엄매가 86점. 이번에 98점, 97점. 이건 좀 이따 9평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올해 수능은 예상이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 절대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영어가 등급제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변별력이 사라져서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평가원에서 절대 그렇게 내요. 그럼 왜 이렇게 내느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EBS 문학 전작품 올드에 여기가 해당됩니다. 3번이 뭐냐? 3번이 기출입니다. 기출 매주 한 회씩은 꼭 풀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선생님, 저 기출을 너무 많이 봤어요. 3바퀴 정도 돌린 사람 손. 평가원과 수능 없네. 고3은 많지 않아요. 재수생들은 꽤 많은데. 자, 보세요. 기출 한 해를 매주 한 해예요. 매주 한 해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평가원 최근 10개년 정도. 선생님이 근래 거는 많이 풀었어요. 그러면 예전 거로 가세요. 2013, 2014, 2015,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평가 문제 진짜 좋아요. 오죽했으면 2009년도 그래 10년도, 11년도 별로다가 2013년도가 14년도부터 문제가 또 좋아져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야 평가 간만에 진짜 속된 표현으로 진짜 약 빨고 만들었다. 진짜 잘 만들었다. 정말 그래. 옛날 문제 좋은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가원 10개년. 여기에 평가원에는 6구 수능이 해당되겠죠. 그죠? 6구 수능이에요. 선생님, 근데 평가원을요, 하도 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은. 두 번째, 뭐? 교육청을 보는데요. 자, 교육청 잘 보세요. 교육청 10개년을 볼 때, 이때 말하는 교육청에는요, 3월과 10월만 봅니다. 즉, 서울시 교육청 것만 보세요. 특히 서울시 교육청 중에서도 이 3월이 훨씬 더 문제 퀄리티가 좋아요.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이 합숙해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요. 왜? 2005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평가원이 나오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돈을 써서 2000년도 아직도 기억나요. 2000년도 문제가 독서 문제가 진짜 어렵고 좋거든요.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느냐? 학교 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강원도에 일주일 동안 오버트레 넣어놓고 문제 만드세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돈을 받고 만들다 보니까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를 잘 만드는 거야. 생각해봐. 그걸 한꺼번에 모아놨어. 그때 1등급 84였어요. 왜? 너무 좋은 것들만 어려운 것들만 모아놨어요. 옛날에 좋은 것들 많으니까 자기가 선생님 기출을 하나씩 풀고 싶어요. 통으로 푸세요. 출력해서 통으로 푸세요. 메가 같은 데 가면 그 EBS 가면 기출 문제 푸는 그 출력하는 데가 있어요. 모르겠거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든. 꼭 출력해서 통으로 풉니다. 선생님 저 화장이 아니라 엄매인데요. 엄매가 아니라 화작인데요. 화장하는 애들은 문법 빼고요. 엄매하는 애들은 다 푸세요. 엄매하는 애들 선생님 이거 화작인데요. 화작이나 엄매나 별 차이 없어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야?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게 올드입니다. 요게 올드. 다음 뉴에 해당되는 걸 설명할게요. 예. 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EBS 변형 문제. 자, EBS 변형 문제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저랑 할까요? 안 할까요? 선생님이랑 하겠죠. 그죠? EBS 변형 문제는 저랑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다음 그냥 안 하셔도 돼. 됐니? 두 번째 봐야 될 게, 자, EBS는 뭐로 봐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 세 가지죠. 뭐? 주제, 주요 내용, 주요 특징. 실이 네가 왜 나와?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새로운 사설 모의고사. 자, 혹시 사설 모의고사 자기가 파이널 신청한 사람 손. 돈 주고. 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가? 미리 안 하고 있는 거니? 돈이 없어서? 다른 학원에 신청한 애들이 있는데 뭐 바탕, 한수 이렇게 바탕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한수도 적당히 어려워요. 이감이랑 상상을 많이 보죠. 뭐 제가 나눠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알겠죠? 새로운 사설 모의고사인데 얘는 매주 하나씩 풀어야 돼요. 좀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보세요. 문제는 이거를 그냥 풀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니들 숙제 나눠줄 때 매주 사설 하나 나눠주면서 뭐? 철저하게 분석해오라는 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니들은 안 해. 풀기만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 됐죠? 두 번째, 이거를 통해서 잘 보세요. 10월 달에 매주 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왜 보겠니? 보는 이유가 집에서 혼자 매주 한 개씩 봐도 되지만 그거를 푸는 이유가 뭐? 교실에서 보느냐 혼자서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매주 볼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숙제는 그 본 모의고사를 분석해 오는 게 숙제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시험지 형태로 크게 인쇄를 할까? 괜찮지? 다음 달부터 수강료가 좀 많이 오를 겁니다. 그죠? 인쇄. 어떻게 하지? 야, B프로 지난주에 시험 봤었지? B프로. 화장하는 애들. 어땠어? 그건 괜찮아? B프로 정도면 괜찮아? 말을 똑바로 해주세요. 네,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겁니다. 실전 감각의 극대요. 즉 무슨 말이냐? 써줄게요. 생각 없이 풀지 않기. 이 말은 잘 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중 안 될 때 그건 뺍시다. 이럴 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가장 완벽한 시험 전략서를 이게 돼. 나한테 이거 한 달 전에 나눠줄 거예요. 수능 시험 전략서 전 과목 나눠줄 거예요. 국어 어떻게 보고, 영어 어떻게 보고, 수학 어떻게 보고, 과탐 어떻게 보고, 내가 전날 몇 시에 잘 것이면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다 써줄 거예요. 그럼 니들이 그걸 다 써서 나한테 내면 내가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쌤, 저 전날 뭐 아침 뭐 먹을지까지 써야 돼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엄마가 해주는 거. 그지? 말고 내가 뭐 먹을 것까지 도시락 반찬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볼 거예요. 재수생들한테 이 얘기를 딱 해주면 재수생들이 하는 얘기가 작년에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해요. 니들은 오래 듣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듣는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얘들아, 기억하세요. 뭐라고? 뭘 기억해야 되냐? 매주 모의고사 2회씩 풀기. 그럼 2회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기출이랑 뭐? 사설이. 10월 달부터는 지금 제가 숙제 매주 나눠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기출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10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을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억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자, 보세요. 요즘 이번 주에 시험이 끝나서 그러는데 요즘 하루하루 집에 갈 때마다 오늘 공부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니 없네? 있지. 오늘 뭐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한 게 없죠. 그죠? 하루 종일 뭐 그지. 가방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죠? 몸은 나와 있고
가방이 공방으로 따지면 올해 1등급인데, 그치? 참. 하루하루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니들이 뭐에 빠지게 되냐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오늘 뭐 했나 싶어서 힘 빠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 지금 안 그런 친구들은 이미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에 되면 슬럼프는 아닌데 그렇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요, 써줄게요. 제일 중요한 거 씁시다. 해결책은요, 요겁니다. 느낌으로 공부하지 않게. 그러면 느낌으로 공부를 안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해결책이요. 해결책이 요겁니다. 아침마다 내가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 만드니 안 만드니? 하는 사람 손? 그죠? 쓴 다음에 그래서 지워 나가고 나서 뭐? 잠들기 전 확인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루 종일 독서실에서 학교에 있다가 학교 끝나고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냥 집에 털레털레 걸어가는데 오늘 뭐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집에 가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집에 가기 전에 오늘 내가 체크리스트 한 거를 보세요. 체크리스트 할 거 7개를 실어놨는데 7개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아, 그럼 나 오늘 할 거 다 했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잠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 한 게 없네. 체크리스트 봤더니 한 게 있어요. 아, 진짜 한 게 없구나. 반성해. 머리 쳐놓고 반성해. 이게 쌓이죠?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부 계획 세울 때요. 오늘 자습 시간이 7시간인데 내가 해야 될 거는 9시간 써놓는 놈들이 있습니다. 과욕 부리는 놈들. 오늘 7시간 내가 자습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 거는 5시간 정도만 써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내가 오늘 7시간 자습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 5시간 정도 공부할 분량을 써놓으세요. 그럼 그게 끝나죠? 그럼 뭐예요? 2시간 남았네? 다 했네? 자야지? 이게 아니죠. 2시간 남은 일에 뭐 할까요? 조금 더 할까? 그리고 오늘 할까에다가 조금 더 했네? 나를 속이는 거지만 그러고 잠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앞으로 남은 70일 동안 매일 전부 다 만족하면서 지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주일 정일 중에서 5일에서 6일 정도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자는 거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Alright? Yeah?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공부하기 싫을 때요. 공부하기 싫을 때 이거부터 합시다. 뭐 하느냐? 할 게 너무 많아서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오늘 뭐 좀 했는데 세상에 이거 언제 다 하지? 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끝나는 것부터 하세요. 국어 2시문 풀어야 될 거 써놨는데 오케이. 국어 2시문 1시간이면 30분이면 되겠네? 오케이, 풀어. 영어 단어 어떻게? 20개, 50개 여기? 영어 단어 50개? 이거 먼저 외워봐. 짧게 하는 거 하세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또 하나 썼습니다. 핑크가 중요하죠. 내가 핑크를 좋아해서. 뭐 하느냐?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 뒤에 보이니? 보여요? 자, 보세요. 공부할 책 권수 줄이기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새로운 문제집 많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요걸 옆에다 좀 써줄게요. 잘 보세요. 100권의 새 책보다 10권의 책 10번 반복이
10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제 얘기일까요? 뇌과학자들의 얘기일까요? 뇌과학자들의 얘기겠죠. 이게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론서 있죠. 얘들아 사과탐 이론서 있니 없니? 있지? 사과탐 이론서들을 확 줄이세요. 분량을 확 줄이세요. 이론서 3권 있다. 한 권으로 만드세요. 통합 한 권, 단권화 제목 같다. 한 권으로만 거기다 다 때려넣으세요. 그래서 그 이론은 이 책이면 된다. 그래서 그 책만 100번, 200번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니네 엄마 아빠 세대가 수능 안 본 세대 엄마 아빠 중에 학력고사 쓰면 마지막 세대인데 암기 과목이 7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탐이 7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7과목 보는데 외울 게 많겠냐 안 많겠냐?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사든 국사든 지리든 있는데 전부 다 한 권이에요. 국사는 2권이었어요. 왜? 대신 윤리가 있었거든요. 윤사, 요즘으로 따지면 윤사랑 생윤인데 그게 한 권 있었는데 그거를요, 책을요, 똑같은 교과서를 2개 샀어요. 한 권은요, 너덜너덜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한 권은 좀 깨끗하게 이론만 써놓고 줄이세요.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다음 여기다 또 써줄게요. 참고로 옆 친구가 무슨 책 보는지 관심 끄기. 신경 끄기. 이거 이제 슬슬 이제 사과탐에서 특히 이거 이제 많이 옆에 친구가 나랑 같은 사문이고 옆에 친구가 나랑 같은 그치? 생명과학인데 EBS 문제 다 풀고 수능 완성 다 풀고 EBS 변형 예를 들어서 뭐 메가라든지 아니면 기림 뜨는 사람 어떤 책을 풀고 있어. 딱 보니까 표지도 뽀대나고 상위권을 위한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나는 사문 3등급인데 얘는 사문 1등급이니까 1등급인 얘가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사야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얘는 그 책을 봐서 사문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풀고 그 책을 보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요. 옆에 친구가 무슨 책 하는지 보지 말고 새 책. 얘들아 제발 새 책 샀으면 그거 다 풀고 딴 책 사. 그거 안 풀고 책부터 쌓아놓지. 그렇지 내년에 전부 다 버린다. 알겠니? 요거 신경 쓰세요. 됐죠? 오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요게 구평의의 공부법과 생활관리예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시험지 풀이랑 이것저것 얘기해야 됩니다. 자, 명심하세요, 얘들아. 생활관. 다음. 올드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